정진상 이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 얼굴을 안 드러낼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 실장과 같이 일했던 민주당의 이제 모 인사의 얘기를 빌어보면 성남시에 있을 때도 도에 있을 때도 비밀의 방이 있었답니다. 정 실장. 숨은 실세도 이런 실세가 없는데 네. 그래서 자꾸 돈의 저수지가 누구냐 정진상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 네. 정무실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혐의로 또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진상 지금 실장은 저 유동규 씨가 이제 말한 그 1억 4천에 대한 뇌물 수수 네. 혐의요. 이제 부정 청탁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네. 네. 정 실장 본인은 굉장히 부인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네. 받은 바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규 씨가 이제 검찰에 그 피해자로 소환되거나 이랬을 때 네. 이제 핸드폰을 버리라고 했던 예. 그 네. 혐의, 그러니까 아. 증거 인멸이죠. 인멸. 예, 교사. 네. 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검찰은 이제 인적 물적 증거로 혐의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네네. 상황이죠. 어쨌든 정 실장과 관련된 그 뇌물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 씨를 사실상 지금 검찰을 굉장히 유동규 씨가 그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굉장히 당당하고 예. 자기네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검찰이 정 실장과 그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네네.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이 대표 스스로도 내가 측근인 정도 되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그거 측근이라고 거의 얘기했고요. 분신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분신이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도 네. 그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해서는 월급까지 주는 자리. 그렇죠. 네, 카드를 쓸 수 있는 자리, 네. 당직을 줄 정도로 사실은 당의 눈치도 안 보고 일단은 자기 기용을 한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정진상 이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 혹시 정진상 본 적 있습니까? 뭐 지금 현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진상을 얘기는 다 들었다고 하는데 네.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매일 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출근하면 어떻게든 레이더에 잡힐 텐데. 당연하죠. 근데 당대표실 옆에 그 네. 정진상 실장이 자리가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정 실장을 본 기자는 없습니다. 아니 이분 뭐 비밀 첩보 요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이제 비밀 첩보 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글쎄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정원에 왜 화이트 요원이 있고 블랙 요원이 네네, 있는데 블랙입니다. 김용은 화이트고 정진상은 블랙이다. 아니 근데 얼굴을 안 드러낼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정 실장이 사실은 이제 성남시와 네. 경기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대표의 뭐 그 행동 대장으로 정 네. 실장을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 뭐 다 알았죠. 뭐 네. 공무원의 인사나 예산 문제 이런 걸 다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정 실장을 다 알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 실장이 정말로 큰 사람 이 대표의 이제 분신이 된 이후에는 네. 사실상 그 정 실장도 행동 대장을 썼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이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글쎄 그러면 이게 숨은 실세냐 네. 은둔형 비서냐 아니 비서가 은둔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근데 모든 결제 라인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얼굴 숨기죠? 사진 하나 없어요. 네네. 딱 옛날에 사진 하나 딱 있어요. 이 대표가 이제 그 성남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로 활동할 때만 네. 해도 뭐 이 정도까지 사실은 대장동이나 이런 사안이 없었잖아요. 아, 대선 네.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 실장은 대선 이후에는 숨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랑 어떤 인연을 만났고 그리고 그중 어떤 학교를 나와서 뭘 전공했고 뭘 했던 분인지도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영장에 정 실장이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 네.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으로 일했다라고 사무장. 네, 그렇게 아.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것마저도 거짓말이다. 에? 그래요? 검찰이 공소장에 잘못 적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보도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영장 그 공소장이 뭔가 엉망진창이다. 아, 소설이다. 네, 소설이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였냐라고 설명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 보면은 이분 학력도 명확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와서 부산에 이제 모 대학을 나왔다고 이제 돼 그래서 있는데. 알려져는 있는데 네. 그것도 명확치 않은 거고 맞습니다. 아니 무슨 수수께끼 인물이에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왔습니까? 네네. 아니 그리고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예. 공직에 4급 이상을 안 해요. 네네. 4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재산 공개하거나 뭐 이게 등록을 해야 돼요. 재산 등록 대상자군요. 안 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죠? 뭐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의 이제 사실상 오른팔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뭐 국장이나 네. 뭐 도의 국장이나 시의 국장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눈총을 받으니까요. 네. 사실상 이제 밑에 있는 하급 이제 직원처럼 일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4급 5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직전에 모든 도장을 다 찍는 결제 라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4급, 5급짜리가.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제가 이제 정 실장과 같이 일했던 민주당의 이제 모 인사의 얘기를 빌어보면 네. 뭐 성남시에 있을 때도 도에 있을 때도 비밀의 방이 있었답니다. 정 실장에. 오. 아. 네. 뭐 하는 곳이죠? 거기 이제 다 들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받는 거죠, 공무원들이. 비밀의 방에 가서? 네. 이거 뭐 정말 숨은 실세도 이런 실세가 없는데 네. 근데 예.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분은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자리는 안 가고 밑에서 네. 그 1급 이상 거의 뭐 장관급의 이 힘을 발휘하는데 왜 그럴까? 재산을 공개하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의 저수지가 누구냐? 김용이 아니었을 거다. 정진상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진상과 김용은 이 대표한테 있어서 뭐 둘 다 측근일 수 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완전히 다른 급이었다. 오. 정진상은 천상의 급이었다며. 천상의 거기서 또 적이었다. 급이 나뉘는군요. 네, 김용은 이제 밑에서 이제 행동대장처럼 일하는 아, 어. 그렇죠. 김영 그분은 저도 여러 번 만나봤어요. 네. 왜냐면 뭐 대변인이었잖아요. 밥자리, 술자리, 네. 뭐 대변인으로 아, 예. 다 나오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정말 정진상 이분은 저도 통화한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모든 권한은 다 이분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굳은 일은 다 이 사람이 한 거 아니고 그리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은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고 자기 대도 꽁쳐놓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 실장이 입을 여는 순간 네. 이제 어. 상황이 달라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입을 열까요? 저는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않을 것이다. 네, 네. 분신이 입을 열면 본체가 어떻게 왜 이 되겠습니까? 대표가 지금까지 김용과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까지 감쌌을까? 네.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당대표,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 때문에 그 민주당사 일부 압수수색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네. 민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모습인데 조홍천 의원이 얼마 전에 정 실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 왜 당이 나서냐 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했죠. 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때문에.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세게 저항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절대 거세게 저항한 걸로 안 보입니다. 아. 네, 실제로 이제 마지막 정 실장의 책상, 당대표실 옆에 있는 국회 네. 내에 있는 본청에 있는 정 실장 책상을 압색을 할 당시에 네.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한 3-4명 아. 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사람들. 전체 의원들 중에 그 정도면 사실상 저항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당대표였다면 네. 의원들이 들어눕지 않았을까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친명 일부 핵심 친명들은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정진상, 김용도 쉴드 쳐줘야 된다 하는데 친문 의원들, 비명 의원들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이제 최고위원 등 네. 친명으로 불리는 일부 인사가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PPT 이제 PPT? 네 전체적인 설명 이게 왜 사건이 안 되느냐 정책을 총리했다면서요? 왜 정진상 씨와 이제 김용 씨가 왜 뭐 혐의가 없느냐에 대한 예. 설명을 아, 이제 설명을. 쭉 길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을 때 모 의원이 왜 이렇게 하냐면 큰 소리를 치고 이제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냐.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한 당의 정책 의총에서 네. 이 정책 문제도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를 왜 그 168명인가 9명의 의원이 왜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이 대표와 관련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일부 이제 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그죠. 뭐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헷갈려요.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설명을 좀 하자. 설명을 하자. 네.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제 당대표의 비리 혐의를 설명까지 해줘야 될 정도로 참 민주당이 참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김용은 구속이 됐는데 정진상 어. 이 사람 지금 구속영장 치면 구속이 될까요? 어떨까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느냐 네. 네. 그게 이제 관심이죠 사실.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검찰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검찰 쪽에서는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정진상으로 갔다 그 다음은 이제 이재명 대표일 텐데 네. 소환이라든가 수사 본격화 시기가 이번 달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냐 이 소환 시기를 어떻게 봅니까? 뭐 연말 연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네.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예. 보이지 않습니다. 아 직접 돈이 그렇죠. 갔다. 네.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뭘 받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배임 혐의라도 아 그거는 적용하기 이제 위해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분은 항상 보면 모든 일이 쓰리 쿠션이에요. 네. 아. 뭔가 다 가운데 누군가 있거나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꼭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직접 뭔가를 받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를 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거리를 위해서도 명단 공개 관련해서 집중 질의가 좀 이뤄졌는데 인터넷 매체 왜 유족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한 건가요? 사실상 이 민들레라는 이제 인터넷 매체입니다. 근데 아직 창간도 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유족의 동의가 없다는 점. 그렇죠. 네. 이 점 때문에 민주당도 비판 대열에 섰습니다. 네. 아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공개하자고 그렇게 난리치고 이름 없이 어떻게 추모하냐고 이 대표도 입으로 얘기해놓고 맞습니다. 지금은 입을 닫고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유족 일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서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 근데 지금 어떤 의심을 받고 있냐면 이 명단이라는 게 경찰이나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 제공해 준 거죠. 유출시킨 거죠. 그럼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직접 그 언론사에 줬거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줬거나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그 창간도 안 한 언론사에 공무원이 줬을까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이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어요. 의심을 의원이 하고 있죠. 아마 내놔. 네. 그럼 또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공무원들 어쩔 수 없이 주잖아요. 그래갖고 옆으로 퉁 튀겨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민주당도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민들레라는 지금 이 언론은 뭐 그 취재 경위를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못 밝히죠. 네, 근데 사실 이 유족 명단이 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청담도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언론사 더 네. 탐사. 네. 거기랑 있죠. 협업을 했다 그랬죠. 또. 네, 네. 거기가 먼저 이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럼 또 옆으로 또 줘가지고 또 쓰리 쿠션으로 더 하는 건가요? 탐사가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밝히기 전에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쪽으로 네. 넘겼다라고 더 탐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권의 이 진영에서 이 명단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건 예.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보도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네. 이제 기본 윤리가 있는데 그 더 탐사, 민들레 그 어떤 언론 매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곳들인가요? 뭐 본인들이 이제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네. 이 인터넷 매체 신생 매체죠. 이 매체의 이제 대표격인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네. 보니까 외국에선 다 하는데 왜 안 되냐. 어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에 하는 그렇죠. 거지. 지금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유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까냐? 우리의 이름을 왜 부르냐? 그렇죠. 당신이. 이런데 그게 윤리 그 해당 매체의 이유는 이게 이렇게 큰 사고가 유족의 동의보다는 이게 이름이 역사에 남겨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자기 유족들도 싫다는데 그게 왜 역사에 남아야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럼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니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차 피해가 무슨 말이죠? 어떤 2차 피해? 어떤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슬픔을 꺼내는 그런 2차 피해라고 자기네들이 유족에게 동의를 구할 때 한 번 더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2차 피해. 아니 지금 공개를 해서 2차 피해를 자기들이 줘놓고 뭔 그러니까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네들의 주장은 이름 하나 깐 것이지 뭐 나이나 이 사람에 관련된 신상 깐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일이면 걔 얼마 전에 그랬다는데 그거야? 라고 당연히 알게 되죠. 그게 어떻게 모르게 됩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유족들이 굉장한 반발을 해가지고 네. 이름을 지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막 이름 땡땡으로 바뀌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자기들도 자기로 얘기했잖아요. 이 유족들의 동의를 못 구해서 죄송하다 그랬나 유감스럽다 그랬나?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걸 알면서 깝니까? 네. 아니 법적인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금 정치권의 일부의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 일부 단체에서 이미 이제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은 이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민들레가 아니라 그 유출한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가 고발 대상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가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네, 있어요. 개인정보 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실 그 해당 민들레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 그 공무원한테 받은 사람 다 이제 대상이 될 텐데 네. 혹시라도 이 민주당이 정부 공무원을 압박해갖고 받아갖고 유출했으면 누가 잘못인가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민주당 의원이 잘못인가요? 민주당 의원도 잘못이고 사실은 예. 네. 공무원은 잘못이 없죠 사실. 아,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네.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예컨대 국회에서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네. 때 정부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외교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네, 주한 그 외국 대사관 쪽에서 맞습니다. 왜 우리 피해자 이름을 공개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지금 국제적인 망신당할 일입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천주교 그 신부 네. 이분가 이제 이런 와중에도 이름을 전체를 부르면서 이제 그러니까 호소를 정의 했잖아요. 구현 사제단인데 네네. 이분들의 정의는 이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정의 구현하라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피해자 이름을 그렇게 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더 탐사는 네. 그걸 배경으로 해놓고 또 떡볶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방을 아니 그 정의구현 사재단 뒤에 그 해놓고 예. 먹방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습니까? 광고입니다, 광고. 그러니까 돈 벌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이름 공개하면서 그걸로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아니 이게 언론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언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참담하죠. 예, 네. 참담합니다. 네, 참. 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